안녕하십니까. 사주리사입니다. 오늘은 정유일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유일주는 천을기인을 가진 사주죠. 제 친구들 중에서 정유일주들이 몇 명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성격도 좋고, 말도 재밌게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술이거든요. 네, 물 숫자 붙으면 술이니까. 술도 한 잔씩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인기도 많고, 말을 되게 조곤조곤 잘해요. 네. 정유일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유일주는 일단 천을 기인을 가진 사주라고 했잖아요. 천을 기인을 가진 사주가 4개가 있는데 60개의 일주 중에서 4개가 있는데 계사, 계묘, 정유, 정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정유인데 천을 기인을 가진 사주다. 근데 이제 이게 편재다. 이제 재성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돈도 되지만 어떤 목표나 어떤 사물을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수리적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치 판단, 계산 능력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정, 확장성, 영역, 유흥적, 수리적 재능, 수학적 기능, 계획,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운성으로 장생이라고 하는데, 장생은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다른 집안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났다고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 관심을 한 몸에 받는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태어났을 때 아기가 뭘 모르니까 되게 호기심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그 아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집안의 이제 축복이잖아요. 이제 그런 뜻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생은 기쁨, 축복, 총명, 온화, 명랑, 장수를 상징해요. 네. 그리고 이제 유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이제 저녁 5시 반부터 7시 반, 서쪽이고 서방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다가 잘 못 그려가지고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그리려고 했는데 네 북쪽은 이제 순대 이제 자수, 남쪽은 환대 이제 오화. 시간을 생각해봐도 돼요. 동쪽은 이제 목인데 묘목, 서쪽은 이제 유금, 금인. 그래서 좌우묘유 네 개 왕지잖아요. 뭐 도화살도 되고 장성도 되고 되는데 왕지도 되는데 이제 서쪽을 담당하고 있는 자청룡 알죠? 청룡, 자청룡. 네, 그래서 이제 서쪽을 담당하고 있다. 서방을 담당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유금은 작은 금속, 보석, 술주자, 네. 물 숫자 붙으면 술, 그 다음에 이제 바늘, 주사기, 현침 같은 그런 거죠. 바늘, 주사기. 그리고 이제 일가를 끝내는 시간이거든요. 일가를 끝내는 시간이라는 게 이제 일을 마치고 결과를 만드는 이런 시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잖아요. 지성미, 천간으로 신금이잖아요. 그래서 지성미, 금, 일철에 깔끔하고 예민하고, 그 다음에 수학, 결실의 시기, 그 다음에 풍수적으로 이제 이게 닭이거든요. 동물로는 닭인데, 이제 닭 그림을 붙여놓으면은 이제 풍수적으로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침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관적으로 어떤 이름을 떨치고 싶으면 닭 그림을 해가지고 벽에 붙여놓으면 돼요. 네, 저는 해놨습니다. 집에. 네, 집에 해놨습니다. 네. 그 지장간을 좀 알아보면은 좌우묘유의 유금은 자기의 계절성을 확실하게 가진다고 했잖아요. 지장간이라는 거는 천간에, 지장간 지지에 지장간에 숨어 있는 천간의 뜻인데, 이걸 보면 그 유금은 그 가을에 순수한 계절을 가진다. 순수한 계절성, 그 강한 힘을 가진다. 그래서 천간으로 보면 경금하고 신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재성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유익하게 볼 점이 이제 둘 다 재성이 로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천을기인을 조금 알아보면 천을기인은 해수하고 이제 유금 자체가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유, 병정해유, 병하고 정하는 천을기인이 해수와 유금이다. 바로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일주론이에요. 일주론은 태어난 일간, 일지거든요. 이 4개의 기둥에서 태어난 일주인데 그 기둥을 이제 정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배우자궁도 되고 내 일주도 되고 일간은 정하고 일지는 유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글자들이 왔을 때 형충파해를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깨지거나 이럴 때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나요. 이걸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꼭 필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계시고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딱 보면은 양력 2월 정도에 3월 정도 2, 3월에
이제 목이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 그리고 올해가 개묘년이니까 충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주의사항은 첫 번째로 이제 묘유충, 왕지충이죠. 묘목도 봄의 순수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목이고, 유금은 이제 또 둘이 금목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깨진다. 충은 안 좋은 게 아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지에서 내 마음이 또는 내 와이프와 결혼 안 했으면 결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유분 내년에 이제 올해 2023년 묘유충 때리죠. 그러면 이제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천을기인이니까 인기도 많은 사람이라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우자 궁을 이제 건드리는데, 이제 편제를 건드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혼, 재물 손실, 수술, 부부 문제, 사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네. 한번 더 찾아가지고, 인터넷이나 책에서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유 원진. 원진은 이제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해도 헤어지지 못하고 계속 그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충하고 원진의 효과가 같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묘유충은 탁 건드려서 깨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게 더 비껴 맞는 거거든요. 네. 직방으로 맞는 게 아니고, 그래서 깨지는 게 아니고, 그런 현상과 그 다음에 원진적인 현상이 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유 원진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일의 지체 현상, 부동산 투자 조심, 정화에서 인목은 인성이 되는데, 그 인성적인 거하고 유금, 편제가 이제 원진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부동산 투자 조심, 인성적인 부분, 재적인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스트레스도 되니까 다음 달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 유유자형, 가도한 똑같은 금이 두 개가 있는 건데, 이게 사명살, 축술미 사명살, 인사신 사명살, 유유, 해해, 자자, 오오, 진진, 똑같은 글자 두 개 왔을 때, 네, 그 유유, 자형살인데, 이게 스스로에 인한 문제가 좀 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과도한 신경성이거든요. 이 유금 자체가 예민하니까 더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도한 신경성, 그리고 이제 유금은 뼈 관련, 금이잖아요. 네, 그리고 날카로운 비늘이니까 이게 더 예민해지고 현침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현침적인 현상이 더 강해지니까 상처 주는 말 주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토끼. 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화가 화극금을 하죠. 그래서 유금을 녹이는 형태인데, 이제 재물과 인연이 깊다. 원래 화극금 자체가 이제 그 경금에서 정화 자체가 금을 녹이는 행동이거든요. 그 자체가 이제 돈을 버는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는 정화가 금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역할을 만드는, 직을 만드는, 어떤 기술을 만드는 이런 행동인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화극금으로 금을 녹인 형태다. 그래서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모습. 그래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사주죠. 네. 그리고 천을 기인이고 편제를 깔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돈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유금도 그런 속성이 있는 거고, 한 번씩 이게 좀 실속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가을이 숙살인데 그게 어떤 결실을 만드는 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재물적인 문제는 걱정이 없다. 단 남자는 재성이 혼잡이죠. 남자에게 재성은 여자가 되거든요. 네, 여성이 되는데 와이프 또는 여성을 만나는 여성이 되고 재적인 것도 되는데 혼잡이 돼 있다는 거는 여성 문제에 주의해야 된다. 네, 장생이니까 이제 인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유하니까 또 지적이고 스마트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죠. 네. 이런 성향을 진짜 가져요. 만나보시면 딱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네. 조금, 샤프하게 생겼어요, 자체가. 샤프하게. 피부도 하얗고. 또는 이제 여기 관상은 잘 모르지만 이제 얼굴 보면 좀 갸름해요. 네. 얼굴이 자체가. 네. 샤프하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장생은 학당이고, 이제 문창은 똑똑한 이런 학문의 별들인데, 이런 게 똑똑하고, 이거 다 가진 사주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고, 지성미가 있고, 공부를 잘한다. 가르치는데도 소질이 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게 인성이 생공의 절종하거든요. 이제 이게 좀 끊어지는 게 있어가지고 공부로 성공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하지만 좋고 나쁨은 없지만 열심히 한다면 운에서도 올 수 있는 거고,
네, 그 주변에 어떤 글자가 또 있느냐에 또 틀린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다.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재성이 로광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이 많다. 왜냐하면 재성이 로광이라는 건 어떤 내가 돈을 재적으로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난 거거든요. 네, 어떤 사물을 재적으로 판단해내는 뭐 예를 들면 이 가치가 얼마다,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다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금방금방 더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돈이 얼마 남는다 이런 걸 잘하는 거죠. 네, 한마디로. 네, 가치 투자도 잘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돈을 벌지 안다. 시간 관리가 철저하다. 이게 정편제 권제돼 있으면 시간 관리를 되게 잘해요. 재성이 이제 로강이라는 사람들은 시간을 되게 아껴 쓰고 처음엔 조금 혼잡스러운 상황이니까 조금 잘 못할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은 시간 관리 되게 잘하거든요. 제가 이제 좀 혼잡적인 상황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시간 관리를 되도록이면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 로강으로 있으면 그걸 더 잘한다. 그래서 돈 감각이 뛰어나고 돈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덕이 좋다. 왜냐하면 이 편제가 이제 아버지를 나타내거든요, 육친으로. 네. 그래서 이제 노강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덕이 좋다. 그리고 이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나중에 또 자기가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하면 남편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는 여자라면 시댁에서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워도 주변에 은덕이 있고, 기인의 은덕으로 어려움이 잘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식신 기토를 인종하게 되면 기토를 올려보면 기유죠. 기유도 장생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제. 식신도. 그러니까, 진짜, 재성도 장생이고, 식신도 장생이고, 오래 살고, 식신이 이제, 이게, 밑에 있으면 학당도 되면서, 이게 문창도 되면서, 장생은 또 학당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식신이 식복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잘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식가가 많고, 활기차게 말을 잘한다. 식신, 이게 문창이니까 가르치는 거 잘한다. 목소리가 매력적이다. 제가 아시는 분도 목소리가 매력적이에요. 아는 여성분 되게 단골 분인데, 목소리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술값을 잘 내요. 네, 보니까 잘 써, 돈을. 네, 뒤로 안 빼. 그리고 돈도 잘 버니까 또 돈도 잘 벌어요. 왜 그렇게 하니까 인덕이 더 따르는 거고. 네, 그래서 인기가 많다. 술값을 잘 내서 인기가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인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일을 잘해요. 이 사람들. 일을 잘해요, 일단. 왜냐하면 재성이니까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면서 가치 투자도 잘 내리잖아요. 우선순위를 아는 거예요. 일의 우선순위를.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를 잘 아는 거죠. 네, 일을 잘한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도 이제 인기가 많은 거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니까.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관성을 개수를 인종하면 개유죠. 이제 관성이 조금 이제 이게 병으로 들어가지고 생공에 병종하거든요. 관성이 병지가 이제 12신살로 역마거든요. 병지라는 게 병이 돌아다닌다. 아니면 내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한다. 뭐 이렇게 환경적으로 내가 돌아다녀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출장이 많은 거고 관성이 많다는 출장이 많고 관성이 역마니까 이제 출장을 자주 가거나 자율적 분위기가 좋죠. 왜냐하면 관성이 역마인데 좀 억압되어 있으면 좀 안 맞거든요, 일이. 그래서 돌아다니거나 자율적인 분위기에도 잘 맞고 억압적인 분위기보다는 좀 자율적인 게 좋다. 네. 그래서 고정적이 아닌 유동적으로, 그다음 직업적으로 푸는 게 좋아요. 뭐든 이런 거는 직업적으로 푸는 게 좋아요. 돌아다니면서. 네. 그래서 이제 여명의 입장에서 관성이 병지라는 거는 관성이 남자가 되잖아요, 남편이. 남편이 돌아다니는 일을 한다. 남편이 바쁘다. 이 남명에겐 자식이 관성이거든요. 그게 병진 거죠. 그럼 이제 아이가 나와 떨어져서 유학을 간다. 공부를 내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러 떠난다. 이렇게 됩니다. 남자에게는. 네. 남자에게 관성이 자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인성을 인종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생공의 절로 종하거든요. 이 절이라는 게 끊어진다를 의미하다는 구구절절하다 또는 이제 갑자기 뭐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절처봉생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성이 절지는 공부로 성공하기 어렵다. 100%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모든 게 한쪽으로 쏠린 건 없어요. 네.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공부로. 네. 주변이 어떤 글자에 따라 틀린 거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또 틀린 거고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는 없다 항상. 그리고 만약에 없는 사람이 절제인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네. 그만큼 힘들다.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다. 공부로 성공한 사람은. 그리고 재성이 이제 강한 탓으로 재성이 이제 제극인을 하거든요. 네. 공부를 하려고 해도 돈 벌어야 돼서 이제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돈 번다고. 아니면 돈 생각한다고.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인성이 약해지거든요. 계속 제극인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모친의 덕이 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극인으로 아버지가 엄마를 극하잖아요. 예. 물론 사이 좋은 분도 있는데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조금 어머니가 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유일 일주에 대해서 풀어봤고요. 다 정리했으니까 뭐 건강, 재물 다 있는 거잖아요. 두세 번 보셔도 되고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나중에 보관하셨다가 한번 봐도 되고 제가 느낀 점은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많더라. 주체적 의지를 키운다면 이제 비견이 이제 좀 생지니까 조금 의지가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보호를 받는 편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기의 의지가 좀 약할 수 있으니까 의지를 좀 키우는 연습을 하면 좋고 그다음 본인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천을 기인이기도 하고 대박인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